인수분해하자. 네. 잘 들어. 책은 나중에 보면 되고 인수분해는 어떤 게 인수분해냐면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만드는 게 인수분해야. 근데 인수분해는 다르게 정의하면 전개의 역. 그러면 곱셈 공식에서 자 예를 들면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걸 전개하면 a 제곱 2ab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좌변에 있는 식을 이렇게 우변으로 하는 걸 우리는 전개라 그래. 인수분해는 전개의 역이라는 건 뭐야? 전개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시키면 인수분해야. 그러니까 이 우변에 있는 식을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이걸 인수분해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외우고 있잖아. 그걸 좌변하고 우변하고 다 바꾸면 그건 인수분해 공식 10개가 돼. 그래서 그 공식을 우리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는 하는 방법이 사실은 뭘 갖고 구분하는 게 중요하냐면 인수분해는 항의 개수 또는 식의 종류 이거에 따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항이 몇 개일 땐 어떻게 인수분해하는 걸 잘 써야 빠르게 인수분해하고 식의 종류에 따라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잘 적용해야 인수분해를 제대로 빠르게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면 항의 개수랑 인수분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공통 인수를 묶는 게 첫 번째야. 얘는 항의 개수랑 상관없이 공통 인수가 있으면 공통 인수를 묶는 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할 일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MA라는 다항식하고 MB라는 이렇게 다항식이 있어. 우리가 이 두 개의 항을 인수분해하는 건 항이 이렇게 두 개 있었을 때 이 두 개의 항에는 공통으로 요 ME라는 공통 인수가 있어. 그러면 이 공통 인수를 묶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1차의 인수분해는 되는 거야. 공통 인수 있으면 공통 인수를 묶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 볼게. 그 다음은 항의 개수를 가지고 해볼 거야. 항이 두 개일 때, 항이 두 개일 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의 우변에서 항이 두 개짜리가 뭐가 있었나 생각하면 뭐가 있니? 이거 항 두 개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또 A 세제곱 빼기 B 그러니까 항이 두 개면 이 공식에서 해당하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하는 거야. 어?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유수야 거기 잘 안 보이면 왼쪽 자리로 움직여도 돼. 가운데나 한 칸이든 두 칸이든. 그럼 가리는 게 좀 없을 것 같아. 어? 편하게 움직여. 얘는 A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하는 거야.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A 제곱 A 그냥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제곱 그래도 한 번 한 사람이 더 낫다. 자, 그 다음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제곱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인수분해 공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이 두 개일 때는 이 공식들 중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항의 개수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항을 늘릴까? 3개. 곱셈 공식에서 우변에 전개된 식이 항이 3개인 걸 생각해보면 완전 제곱식 있어? 네 a제곱 2ab 플러스 B 제곱 b제곱. 그럼 얘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하겠지. 항이 3개짜리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x제곱 a 플러스 bx ab 요거 항 3개 맞지? 2차 항, 1차 항, 상수항.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됐더라?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지금 현재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지?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됐더라라는 건 반대로 얘는 어떤 걸 전개했더라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지?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더라? AC X제곱 AB 플러스 BC X BD. 지금 이건 다 인수분해 공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AX 플러스 B C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항이 3개짜리에 해당하는 인수분해. 얘네들도 다 공식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으로 하는 건 쉬운 거야. 그 공식을 벗어나는 게 이제 식의 종류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지 그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이 3개일 때 했고, 그 다음에 항이 4개까지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특별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항이 4개일 때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 했지? 보기차식 땡, 복잡한 식이죠. 땡. 내림차수 그게 복잡한 식이 자. 아니야. 먼저 한 사람들이 뭔가 좀 티가 나야 되는데, 맞지? 수혜, 항이 4개일 때. 항이 4개인 걸 나누는 방법은 2개씩 나눌 수도 있어. 그러면 항이 4개일 때는 공통 인수가 있는 2개랑 나머지 2개를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개. 그 다음에 안 되면 3개 한 개야. 완전 제곱식. 그렇지. 근데 3개랑 1개로 갈 때는 그 3개의 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걔를 인수분해 하려면 결국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돼야 돼. 그래야 얘가 합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돼. 이게 뭔 말이냐? 간단한 걸로 예를 들어주면, 자, 요 2개 해당하는 얘는 바로 여기다 써줄게. 자, AB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려고 해. 일단 항 몇 개야? 항 셀 수 있어야 돼. 4개. 4개지. 더하기 빼기 앞에서 끊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항이 4개야. 그러면 얘는 항이 4개일 때 공통인수가 있는 애들 2개씩 묶어갖고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네들은 A라는 공통인수가 있지. 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2개 항은 A로 묶으면, B 플러스 1 얘네들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항이 2개지. 네. 여기서 공통인수는 B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B 플러스 1로 묶으면 앞에 A 남고 뒤에 마이너스 1 남지?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항이 2개씩 4개짜리 인수분해하는 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3개 한 개로 하는 건, 자,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2AB. 항이 몇 개야? 4개. 4개지. 그러면 얘를 2개씩 묶어갖고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항이 4개일 때 2개가 안 되면 3개 한 개인데, 3개의 항을 합쳐서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한 개는 뒤에 빼기의 제곱이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3개를 묶으면 완전 제곱식이 될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이렇게 했지.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3개를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나머지 뒤에가 빼기의 제곱이니까 딱 좋은 거지. 네.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C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합 플러스 C 차 마이너스 C.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항이 4개.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설명한 건 인수분해를 할 때 항의 개수에 따라서 2개일 때 이런 공식 중에, 3개일 때 이런 공식 중에, 4개일 때는 항을 2개나 3개 한 개로 나눠서 가능한 방향으로 인수분해를 진행시킨다. 항이 2개나 3개는 인수분해 공식이다. 알겠지? 그리고 항이 4개일 때 이렇게고, 항이 5개 이상 되면 우리가 3학년 때 배웠던 복잡한 식에 해당한다.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한 내림차수를 정리해서 그 얘기
얘기가 또 나올 거야. 이번 인수분해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일단 지금은 요 기본적인 인수분해까지만 좀 보고 우리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이제 풀 수 있어. 이제 인수분해 한번 해봐. 그리고 막히면 얘기해. 그것을 풀어줄게. 자, 인수분해 나머지 가보자. 자,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인수분해 공식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나머지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얘야 얘. 쟤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곱셈 공식 10개 좌변으로 바꿔서 인수분해 공식 10개 그 공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을 이제 나눠서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쉽고 이때는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쉽다라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 첫 번째는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 인수는 아니야. 공통 인수는 모든 항이 있으면 그건 묶으면 돼. 근데 항은 3개인데 2개에만 공통식이 존재해. 그럼 그건 공통 인수가 아니고 우리는 공통식, 공통 부분이라고 해. 그러면 이 공통 부분이 나오면 그때는 치환을 하면 식이 좀 더 간단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게 치환이야? 그럼 이제 식이 뭐냐면 이런 거 봐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 자, 항은 몇 개야? 3개지. 근데 그 3개의 항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다 있으면 묶으면 돼. 공통인수라. 근데 2개의 항에만 있고 하나의 항에는 없어.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공통 부분, 공통식이라고 해. 그러면 이런 공통 부분은 치환을 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고 가능해진다라는 건데 요 x 플러스 1을 라지 x로 우리가 치환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럼 얘는 라지 x에 관한 2차 식인데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보여. 1은 1의 제곱으로 보면 되지.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라지 x 대신에 다시 x 플러스 1을 넣고 원래대로 식을 다시 바꿔주면 돼. 그러면 x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되는 거야. 알겠지? 요게 치환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박살나네. 이제 노란 거 안 써. 기분 나쁘니까 딴색 쓸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온다. 복 2차식. 복 2차식하고 또 너네들 복잡한 식하고 맨날 헷갈려. 이거 뭐야? 그러면 복잡한 식이라고. 복 2차식이 많은 게. 복 2차식은 뭐냐면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 2차항하고 4차항하고 있는데 1차항이나 3차항 이런 홀수 차수항은 없어. 상수항을 포함해서야.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 이 복 2차식은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첫 번째 거 해보고 안 되면 두 번째 거 써야 돼. 첫 번째 게 뭐였지?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가는 거야. 근데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돼. 우선적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쓴다. 첫 번째가 안 통하면 두 번째 쓴다. 그 두 번째 방법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식을 변형한다. 두 가지를 연결시켜야 돼. 복 2차식이 어떤 건지. 그러면 그걸 알아보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써서 안 되면 두 번째 쓰고, 첫 번째로 되면 첫 번째로 가고, 첫 번째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되고, 그걸 연결을 잘 시켜놔야 돼. 그게 뭔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줄 거야. 첫 번째는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자, 몇 차식이야? 4차식이지? 근데 항이 몇 개야? 3개지? 근데 그 3개의 항이 상수항을 포함해서 2차랑 4차랑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런 식을 복 2차식이라고 한다. 그럼 복 2차식의 인수분해는 무조건 첫 번째 먼저 쓰고 안 되면 두 번째 쓰는 거지 내가 첫 번째 쓰든 두 번째 쓰든 상관없는 게 아니야. 우선적으로는 얘를 먼저 쓴다. 그러면 우리는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봐. 그럼 얘가 뭐가 돼? X 라지 x 제곱에 요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4차식이 2차식이 됐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네. 되는 게 보인다. 맞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x-1, x-2 이렇게 인수분해할 거야. 그럼 이제 라지 x가 원래 x제곱이었으니까 여기다 x제곱을 넣을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 자,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얘는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최종은 합, 차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복 2차식이었지 x제곱을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한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야. 두 번째가 더 당연히 어려운 거지. 두 번째는 x 대제곱 자, 복 2차식이지 상수항, 2차항, 4차항,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일단 치환해보자고. 그러면 x제곱 3x 플러스 4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얘 치환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내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변형해서 인수분해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 연결이 돼야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치환은 접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고 뒤에 빼기 제곱이 와야 돼. 더하기 제곱 아니야. 빼기 제곱이야.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x 4제곱은 x 제곱의 제곱 4는 2의 제곱.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a제곱하고 뒤에 b제곱이 오면 가운데 오는 건 플러스 2ab 아니면 마이너스 2ab가 오는 거다. 그러면 요 가운데 올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 a b 요게 오는 거야. 플러스가 오면 플러스 완전 제곱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오면 마이너스 완전 제곱이 되니까 요 a 제곱은 플러스의 완전 제곱이든 마이너스의 완전 제곱이든 그거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와야 되는 건 플러스 4x 제곱이냐 마이너스 4x 제곱이냐 마이너스 4x 제곱이었다 쳐봐. 그러면 원래 식과 같아지기 위해서 뒤에 어떻게 해줘야지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아져? 이래야 위에 식과 밑에 식은 같지.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은 되지만 뒤에 빼기의 제곱이 되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아니야. 그럼 플러스 4로 가볼게. 자, 플러스 4로 가면 원래 식과 이 식이 같아지면 뒤에 어떻게 해줘 같아져? 그럼 뒤에 빼기의 제곱이 올 수 있지. 이게 되는 애가 오는 거야. 뒤에 빼기 제곱이 와야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첫 번째 거 넣으면 뒤에 플러스 7x 제곱하면 빼기도 아니고 7x 제곱은 전체 완전 제곱도 아니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게 와야겠구나 라는 게 됐어.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뭐가 되니?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x제곱.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합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얘 합은 더하기 x 들어가면 되겠지. 차는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x 들어가면 되겠지. 인수분해 끝났어? 끝났잖아. 얘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지. 얘도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끝난 거야.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인수분해가 더 되면 또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 더 해야 돼. 인수분해는 완전히 끝나야 인수분해를 한 거지 그 전 단계에 넣고 이거 인수분해 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 만약 인수분해가 되는 인수가 있으면. 이해했지?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시켜야 돼. 복 2차식이 뭔지 그리고 그걸 알아봐야 돼. 이거 복 2차식이네? 그럼 난 첫 번째 방법 써봐서 되면 가고 첫 번째 방법 안 되면 이거 두 번째 방법을 써야겠구나. 이게 더 어려운 거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 2ab가 와야 되는지 마이너스 2ab가 와야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 뒤에 빼기 제곱이 오도록 만들어야 돼. 빼기 제곱. 이거 무조건 되는 거예요. 보기차식 정리는 돼 있으면. 그렇지.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네가 이해해? 자, 3번만. 자, 3번은 이런 거 눈에 다 정리해놔야 돼. 인수분해 딱 오늘 정리한 거 1, 2, 3, 4 해서 그것만 바삭하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한번 3, 4, 차식 3, 4차식 3차 이상을 수학에서 고차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차식의 인수분해다라고도 해. 그러면 이 고차식의 인수분해 3, 4차식의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써야 돼. 자, 그럼 이제 일단 3, 4차식을 줄 거고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인지 봐야 되니까. 자, 6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자,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뭘 알 수 있어? 인수를 알 수 있지. 그게 인수정리였잖아.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넣는데 그 대입한 값이 0이 나오면 그게 결국은 인수다라는 게 인수정리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기에 x 대신에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을 거야. 1 넣어봐. 0 되니? 아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얘가 인수로 x 플러스 1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 3차식을 요 1차의 인수로 나눴을 때 요 2차의 몫을 지금 찾아야 돼. 얘는 몫이지. 그 몫을 조립제법으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정리는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고 그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인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나눴을 때 몫을 찾는 방법은 조립제법을 쓰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상황을 가보자. 조립제법을 쓰려면 개수들 빠진 거 없어. 6,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눠?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야. 그지? 그럼 조립제법 내리고 마이너스 곱하고 더하고 일 곱하고 마이너스 더하고 1방 여기서 0이 나오면 잘 된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0이 안 나오면 어딘가 잘못된 거야. 나눠 떨어져야 되잖아. 0이 되는 값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얘가 0이 나왔고 이게 몫의 개수들이야. 그러면 몫의 개수들은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쓸 필요가 없는 게 2차식은 우리가 보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바로 하면 되잖아. 인수분해 되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 맞지? 그러면 나머지 인수는 우리가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수분해는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1에 3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3차식의 인수분해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한 번만 쓰면 돼. 4차일 때는 두 번 써야 돼. 그 4차일 때도 보여줄게. 근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봐봐. 우리가 여기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은 합리적으로 당연히 0이 아닌 걸 눈으로 봐도 보이니까 1을 넣었어. 근데 1이 안 돼서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이 되는 걸 찾았지. 근데 1을 넣어도 0이 안 돼.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안 돼. 그러면 2 넣어보겠지. 아니네? 마이너스 2 넣어보겠지.
근데 여기까지 안 되면 이제 살짝 흔들릴 거 아니야. 아, 도대체 뭘 넣어야 0이 되나? 맞지? 그 후보가 뭐니? 1, 0, 마이너스 후보가 뭐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넣어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넣어봤는데 안 되면 도대체 뭐 3 넣어야 돼, 4 넣어야 돼, 분수 넣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거 배운 사람들이 이런 거 대답 하나도 못해. 그 x 대입해야 될 후보는 있어. 부호는 플러스도 넣어보고 안 되면 마이너스도 넣어봐. 뭐였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그렇지. 최고차 항 개수의 약수 분의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 그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대입할 수 있는 후보분을 찾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 봐봐. x는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6이지. 그럼 6의 약수면 1, 2, 3, 6. 상수항은 부호 신경 쓰지 마. 여기서 어차피 뿔나가 있으니까 1이지. 1의 약수 얼마야? 1이야. 그러면 첫 번째 후보는 뭐니?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여기 봐. 두 번째 후보는 2분의 플러스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세 번째는 플러스 3분의 1. 이것도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8개의 수가 있지. 네. 그 중에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야. 그게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안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걸 넣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잘 안 보인다 싶으면 여기에서 이 후보를 찾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 그것들을 넣는 게 맞는 거야. 우리가 분수가 0이 되는 값인데 여기다 주거라고 정수만 넣어봤자 못 찾을 거 아니야. 이해했지?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느냐라고 하는 찾는 방법. 4차식도 한번 보여줄게. 4차식 저쪽 지울게. 안 쓰지. 아니 풀어보면 그냥 개념만 설명하는 숙제로 다 내주면 되잖아. 자, 4차식 하나 보자. 자,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자, 저 4차식을 인수분해야 되는데 저 식의 종류 3, 4차식은 우리가 고차식이다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제? 제가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써야 돼. 우리 뭐 찾아야 되니? 인수. 대입해서 0이 되는 거야. 1 넣으면 0 되냐? 아니요. 되잖아. 15, 15 돼요? 1 넣으면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돼요. 그렇네요. 맞지? 그러면 1 넣어서 0이 된다라는 건 인수로 뭘 갖는다?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그러면 4차식을 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요 3차의 몫은 조립제법 가서 구한다. 됐지? 그러면 개수들 빠짐없으니까 1,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12. 자, 1로 나눈다. 1, 3. 3, 3.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0 나오면 잘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3차의 개수들이니까 1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우리가 아쉽게도 3차식은 보고 딱 직접적으로 인수분해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3차를만 보고 다시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인수정리 조립대법을 한 세트 더 써요.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은 2 되잖아요. 2냐? 2 넣으면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10이랑 없어지지. 2 넣으면 얘는 8이고 얘는 마이너스 8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생각하면 얘가 2를 넣어서 0이 된다는 건 얘는 인수로 x-1을 갖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이거 연속해서 조립제법 하는 건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몫에 해당하는 게 얘네들이었어. 그지? 그러면 얘만 가지고 다시 2로 나누는 건 이걸 따로 조립제법 가지 말고 연속해서
요거 가지고 가면 돼. 됐지? 그러면 2를 넣어서 0 되는 거니까 얘를 이번엔 2로 나누겠지. 1 내리고 2, 2, 5, 5, 10, 10, 6, 12, 12. 자, 빵 나왔어. 그러면 2차 이제 몫의 개수들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x제곱 5x 플러스 6 이렇게 돼. 됐지?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건 x-1, x-2 인수분해 끝났어? 아니요. 얘 또 되지? 3, 이상. 그럼 우리는 요 2차식 우리가 보고 직접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를 최종 인수분해하면 x-1, x-2,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요렇게 최종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3차일 때는 인수정리 조립제법 한 번 쓰는 거고 4차일 때는 인수정리 조립제법 두 번 쓰는 거고. 이해됐어? 됐지? 자, 이제 하나 남았다. 근데 지금 좀 힘드네. 하나 더 나갈 것 같아요. 몇 줄이에요? 자, 복잡한 식인데 복잡한 식은 지금 우리 책에는 41페이지에 위에 개념 정리된 거 보면 3번에 문자가 여러 개인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결국은 복잡한 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네. 자, 복잡한 식이 인수분해에 얘가 뭐 끝판왕 보스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그러면 복잡한 식은 우리가 어떤 걸 복잡한 식이라고 하냐면 문자가 두 개예요. 그렇지 생각나죠. 우리 이거 사실 이제 중3에서 2차 인수분해에서 심화, 자이스토리나 이런 거 봤을 때 선행을 포함하는 거 있었어. 사실은 그지. 문자는 2개 이상이고 한이 5개. 그렇지. 항은 5개 이상인 식을 복잡해서 복잡한 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걸 막연하게 그냥 복잡하면 복잡한 식이 아닌 거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복잡해서 복잡한 식이라고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찾고 이제 그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한 후에 인수분해는 한다. 이게 큰 틀이야. 이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x제곱 xy 2x y 플러스 1. 자, 우리한테 저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저 식이 주어졌다 생각하면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항의 개수에 따라 내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쓸지 식의 종류에 따라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쓸지 생각해야 돼. 얘는 항은 몇 개야? 5개야. 그치? 근데 우리가 항으로 정리한 건 2개, 3개, 4개까지 항에 의해 인수분해 정리하는 방법을 아까 얘기한 거고, 그지? 그러면 항이 5개니까 얘는 항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항이 5개지, 문자가 2개지, 딱 이거에 해당하는 얘는 복잡한 식이야. 복잡한 식은 무조건 첫 번째는 차수가 낮은 문자를 찾는 거야. x는 2차, y가 1차야. 그럼 우리는 차수가 낮은 문자가 y니까 나는 y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하는 거야. 그러면 y의 1차 항은 이렇게 있지. 그럼 얘를 y로 묶으면 x 플러스 1 y야. 그럼 나머지 쓸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냐? x제곱, 나머지 문자는 상수항 취급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우리는 이제 상수항이라고 좀 보면 돼. 근데 요게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네,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1 y의 뒤에 거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지금 현재 항은 2개고 공통인수 있어? 네. x 플러스 1이 1개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x 플러스 1로 묶으면 앞에는 y 남지, 뒤에는 얘 하나 남니? x 플러스 1. 요거 이제 순서만 잘 써주면 이쁜 거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y 플러스 1 인수분해가 이렇게 끝나. 이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중에 지금 하나의 간단한 예야. 하나만 더 보여줄게. 네.
자, 2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 제곱. 자, 이 식을 인수분해할 거야. 식의 종류는 복잡한 식이다. 그지? 문자 2개, 항 6개. 그러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라 했는데 x 몇 차야? 2차 y는? 2차 그럼 이제 차수가 같았을 때는 x든 y든 우리가 정하면 돼. 나는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할 건 내림차순하고 y에 관하여 할 건 y하고 둘이 차수가 같았을 때는 상관없어. 그럼 우리는 x가 형이니까 x에 관하여 내림차순 하자. 그러면 x 중에 제일 높은 차수는 얘지. 네. 그 다음에 요게 x 1차, 요게 x 1차. 그럼 x로 묶으면 개수는 y 플러스 10x. 그러면 2차 항, 1차 항, 나머지는 상수항. 그러면 나머지 상수에 해당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야. 얘네들을 순서대로 마이너스 y 제곱에 4y 플러스 12. 요렇게 놓고 이제 우리는 인수분해할 생각을 하는 거야. 항은 2차 항, 1차 항, 상수항. 그럼 이제 상수항 부분을 좀 봐봐. 2x 제곱에 y 플러스 10x에 자, 요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묶어봐. 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먼저 인수분해 되면 얘만 해. 네. 인수분해 된다. 그지? 1, 1, 6 2, 6, 마이너스. 그지?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6 y 마이너스 6 그리고 앞에 써 그대로 2x 제곱에 y 플러스 10x. 그럼 이제 상수항이 요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우리는 요렇게 놓을 거야. 그래서 그걸 y 플러스 2랑 x자로 인수분해하는 거야. 여기 개수는 1, 2니까 1, 2 안 되면 2, 1 하나는 마이너스.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요거 2, 1이면 되냐? 상수를 플러스 10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곱하면 4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y 플러스 10 나오니? 네.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x자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중에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했을 때 상수항이 먼저 이렇게 x자로 인수분해가 돼. 그리고 다시 전체 식이 이렇게 x자로 인수분해가 돼. 이거는 우리가 3학년 때도 본 거야 사실은. 그러면 인수는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우리가 x 플러스 y 플러스 2 2x 마이너스 분배 요게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복잡한 식이 인수분해에서는 끝판왕이야. 그치? 얘만 잘할 줄 알면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될 거야. 그리고 식의 종류에 맞게 그 방법을 쓰고 항의 개수에 맞게 그 방법을 쓰고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나머지 이제 뒤에 활용 부분은 요거 공부가 되고 나면 수계산이나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오늘은 개념도 여기까지.